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3일 일요일 코페스 동반자에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 디렉토리 내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듭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드디어 대한민국이 인구 증가율이 0명 시대로 돌입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성 한 명당 아이를 낳는 게 0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0%로 진입을 한 거죠. 작년만 해도 여성 한 명당 아이를 낳는 숫자가 1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줄어들어서 이렇게 됐는데 드디어 지금은 0%, 0명 시대, 0.3, 0.5 이런 식으로 이제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여성 한 명당 한 명이 낳는 아기를 0%로 들어오게 되면은 2명이나 3명이 한 명을 낳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안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과거 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아이 출산 장려를 위해서 쓴 예산이 지금 12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돈이 다 어디로 갔기에 출산율이 점점 줄면서 이제 0% 시대로 들어왔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감사를 하면은 이렇게 저렇게 영수증을 다 끊어다 만들어 놨겠죠. 대한민국 공무원들 예산 빼먹는 거 유명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정책이 엉터리고 정책 집행이 엉터리라고 해도 돈 120조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기들 출산율은 떨어지는데 거기다 계속 예산을 갖다 붓는 그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그냥 빼먹겠다는 심산으로 빼먹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엉터리 정책을 엉터리로 집행하는 거가 아닌가 하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또 출산 장려를 하는 거는 아주 또 희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출산이라는 거는 정상적인 부부가 결혼을 한 정상적인 부부가 가정을 갖추고 거기서 아이들이 출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진 않고 가령 예를 들면 동거를 해도 된다. 아니면은 오다 가다 만나서 여자가 아기를 낳아도 된다. 그런 가정도 전부 다 지원을 해주겠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호모들끼리 섹스를 하는 거 이런 거를 권장을 하고 그런 거를 했던 사람이 국방 감시 이런 거를 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는 또 섹스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게 처리를 해가지고 출산 장려 정책을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가정들도 정상적인 가정들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주겠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막 가는 겁니다. 그런 것은. 왜 막 간다고 생각하냐면은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가 다 있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가정교육이 돼야지 정상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랬는데 엄마만 있거나 아빠만 있거나 그것도 또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거나 또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키워진다면 그게 제대로 크겠습니까? 그 아이가? 그런 아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사회가 되면 그 사회가 건강해지겠습니까? 그런 것을 저는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출산 정책을. 일단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문재인 정권의 책임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그 책임은 우리 국민 개개인에 있고 역대 정권들에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치적을 앞세우기 위해서 안 되는 걸 억지로 된 것처럼 돈이 없는 거는 많은 것처럼 포장 정책을 또 포장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특히 젊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가 하면은 우리가 선진국 국민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선진국 국민이 결혼했으면은 선진국 국민답게 최소한의 생활 보장은 돼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교육 정책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결혼을 안 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결혼 안 한다. 그냥 죽어도 좋다. 막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정책을 펼쳐온
역대 정부들의 책임이 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렇게 정신 상태가 돼 있는 요즘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자신들이. 과거에 우리가 피죽도 못 먹고 살던 시대에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고 느꼈던 사람이 아주 많았는데 지금은 세계 10대 무역국가니 뭐 7대 수출국가니 이런 이야기를 나불나불 하면서 국민들 대다수는 번개탄 없나 어디 좀 한몫 잡고 죽을 자리 없나 이런 생각에 골몰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봐도 나는 불행하다고 하는 대답이 허다하다고 하고 초등학생들도 여론조사를 하면 자살하고 싶다 이런 대답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위만 쳐다보고 이렇게 살 바에는 결혼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사고방식을 양산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한 걸음만 뒤로 가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엄마 아버지 때만 한번 살펴보십시오. 엄마 아버지 때가 요즘 젊은 당사자들은 그럽니다. 나는 선진국 국민이다. 엄마 아버지 때도 그럼 나는 선진국 국민이다 했겠습니까? 엄마 아버지 때는 세계에서 손가락질을 받던 가난한 나라였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는 요즘 20대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20대들의 엄마 아버지면 아무리 안 돼도 50대는 안 됐겠습니까? 5, 60대. 5, 60대들이 젊었을 때는 정말 가난한 나라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 시대 때는 아프리카보다도 더 못 사는 나라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먼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3대가 같이 살면은 아프리카보다 못 살던 할아버지, 그리고 가장 가난하다고 멸시받던 그런 아버지 세대, 그리고 선진국 국민이라고 자부하는 3대가 한 지붕 밑에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 거를 자식들한테 가르쳐 주진 않은 겁니다. 정부부터가 그런 걸 감추고 쉬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버지 때를 돌이켜만 봐도 아침에 떼끼니가 없어가지고 아침을 굶고 직장을 가거나 학교를 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안 먹은 게 아니라 끼니가 없어서 안 먹은 겁니다. 끼니가 없어서. 그리고 점심 도시락도 무슨 지금처럼 무슨 영양가 따지고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도시락만 싸가도 그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반찬 없는 도시락만 싸가도 행복한 겁니다. 그런 시절이 바로 아버지들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느덧 각 정권들이 자기들 그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물론 그렇게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 부정부패로 축제를 한 걸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한 이유가 더 큰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지금 그런 얘기는 나중에 별도로 하기로 하고, 일단은 그렇게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선진국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는 선진국 국민이다 하는 자긍심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국민이 결혼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 2인, 3인이 살 수 있는 작은 아파트가 있어야 됩니다. 방 2개짜리라도. 기본입니다, 기본. 그 다음에 한 달에 먹고 살 만한 봉급이 나오는 500만 원 정도는 먹고 살 수 있는 봉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기본이 지금 갖춰지질 않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책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지금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갖고 방 2개짜리 아파트 살 수 있습니까? 10년을 일을 해도 못 산다고 합니다. 10년을.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 안 되는데 거기다 120조를 부어가지고 또 빼먹습니다. 이런 상태로 대한민국이 계속 가다가는 이거 인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사람들보다는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그런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러니까 10명이 태어나면 뭐합니까? 20명이 자살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것도. 그런 시절이 곧 오기 때문에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자꾸 이렇게 비관적인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야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을 믿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쫄병 때는 어떤 군대 생활을 했는지 아십니까? 전방에 가면 3월이면 굉장히 춥습니다. 지금은 높은 장교들이 골프를 친다고 골프채를 들고 왔다 갔다 하지만
제가 쫄병 때는 그 당시에는 테니스를 친다고 또 폼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막 신병들, 이제 전입 오는 신병들이 대기 상태로 있습니다. 인사과 가면은. 그러니까 논산훈련소도 훈련을 받고 이등병 하나 딱 달고 자대로 와서 배치받으려고 인사과에 가면은 앉아있는 쫄병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장교들이 불러갑니다. 테니스 치는 대로 와서 공주수라고 공 넘어가면. 그런데 쫄병들이 신고 있는 신발이 테니스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신고 그 테니스 공을 주스러 테니스장에 들어가면 발자국이 막 찍힙니다. 그러면 이제 막 때립니다. 이 새끼가 이래가서 뭐 이런 거 신고 다니면서 발자국을 내면서 막 때립니다. 막 주먹으로 싸대기를 갈기고 막 이러는 거죠. 막 발로 막 걷어차고. 그러니까 장교라 이거 자기는 장교라. 3, 4관학교 나온 장교들이 옛날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결시키느냐. 군화 벗어 이 개새끼들아.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입만 열면 개새끼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자식을 강제로 끌고 가서 개새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3월 달에 전방에 가서 양말만 신고 한번 앉아 있어 보십시오. 어떤가? 얼음덩어리 되는 겁니다. 얼음덩어리. 그래가지고 공이 넘어가면 그걸 주스러 뛰어가면 뛰어집니까? 언발로? 그러면 또 동작이 뜬다고 그걸 또 군합발로 걷어찹니다. 옆에 있던 장교 새끼가. 그런 군대 생활을 하고 제대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은 다, 지금 제가 군대를 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병무비리부터 해가지고, 지금 군대, 박원순 시장 아들도 군대 안 갔지 않았습니까? 다 빠집니다. 있는 놈들은. 그리고 또 높은 놈들은 방산비리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해먹고 징역가 있고 그런가. 그리고 지금 전방에서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지어놨던 빵카들 다 때려 부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믿고 이대로 가서 혼자 살다 죽으면 돼. 그래봐야 자기 손해입니다. 혼자 살다가 번개탄 피우고 죽어봐야 그 시간에 있는 놈 자식들은 호텔 예식장이 좁으니 넓으니 3단 케이크 높니 낮니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키희낙낙하고 삽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세상을 똑바로 들여다보고 없는 사람들은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일단 당신들은 선진국 국민이 아닙니다. 껍데기만 선진국 국민이지 선진국 국민이 돼가지고 얻은 게 뭐 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믿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법을 믿고 법을 지키는 사람만 병신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일을 하십시오. 그런 거 기다리지 말고 한 달에 200만 원을 벌든 300만 원을 벌든 무슨 일을 해도 돈을 버십시오. 범죄를 하지 마십시오. 요즘 젊은 사람들 일만 시켜주십시오. 범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막 구인광고내는 게 허다하던데 그렇게 막 살면 안 됩니다. 인생은 단 한 번입니다. 그 단 한 번 있는 인생이 자기 다음 때를 위해서 초석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막 살게 되면은 다음 때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다음 때가. 내가 왜 이렇게 못 삽니까, 지금? 부모님이 나한테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 똑바로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부모님이 과거에 얘야, 너는 나라에서 하는 말 믿지 마라. 그리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열심히 일을 하고 네가 열심히 모아서 그리고 삼시세끼만 먹는 것도 감사하게 여겨라. 우리 할아버지하고 우리는 과거에 소장농이었다. 나는 소장농이었지만 할아버지는 종놈이었어, 종놈. 우리는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네가 대학을 나온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하게 여긴다. 그리고 너도 그걸 감사하게 여겨서 인류 기업이 아니더라도 다니면서 돈을 모아라. 그리고 열심히 모아서 좋은 여자를 만나. 한국 여자가 그런 여자가 없다면 다른 나라 여자라도 좋다. 그렇게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아들, 딸 낳고 다시 또 그런 교육을 시키거라. 라는 부모님이 있었으면 지금 이렇게 살겠습니까? 부모님들도 지금 선진국 바람 들어가가지고 돈 쓰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아니 늙은 사람들이 무슨 휴대폰 갤럭시 S10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 것도 게임질하고 머리 허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보면은 저는 정말 한심하게 봅니다. 늙은 사람은 그냥 그 인터넷 안 되는 폰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돈을 못 쓸까봐 자식 결혼을 막고 결혼한 자식 이혼시키고 이렇게 사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 스스로가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얘기를 좀 정리해 본다면은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 출산율이 0% 시대로 돌입을 한 겁니다. 영명 시대로. 그리고 그런 원인들이 지난 정부, 과거 정부부터 잘난 척 포장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야, 이렇게 못 살 바에는 이렇게 최소한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닐 거에는 결혼을 안 하는 게 낫다. 그냥 살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툭 하면은 번개탄 피고 집단 자살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 또 일만 시켜주십시오. 범죄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돌이켜 봅시다. 지금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합니다. 아기도 이제는 0%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지금 섹스 안 합니까? 젊은 여자들 섹스 안 합니까? 시집을 안 갔어도 섹스는 옛날 결혼해 갖고 있는 유부녀들보다 섹스에 대해서 더 해박합니다. 남자들 섹스 안 합니까? 과거에 결혼해 가지고 성생활했던 것보단 아마 10배, 20배는 더 할 겁니다. 결혼을 안 했어도 온갖 테크닉은 다 구사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결혼을 안 해놓고 정액 낭비를 하는 겁니다. 남자 여자가. 그러니까 정액 낭비를 해갖고 아기는 안 낳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책을 따라서 산 사람들은 결국은 남녀가 섹스는 더 많이 하면서도 정액을 낭비해버리고 아기는 안 낳습니다. 이런 현상을 지금 누구도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제 우리가 인구가 줄어가지고 외국에서 신부들을 막 데려다가 국제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준비 안 된 국제결혼을 막 시켜가지고 후진국에서 창녀, 술집 여자 이런 애들만 다 또 몰아서 막 결혼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막 도망가서 막 재산 갖고 도망가거나 이런 가정 파탄이 또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정부는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관심을 갖는 정책을 베푼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제결혼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입으로는 아기 출산율이 떨어져서 큰일 났다. 대책을 세워야 된다. 예산 더 달라. 해놓고 결론은 그런 돈은 다 누군가가 정책을 집행하는 누군가가 다 떼어먹겠죠. 어떻게든지 영수증은 다 갖다 챙겨놓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각자 살기입니다. 각자 살기. 원래 민주주의라는 것은 각자 살기입니다. 각자 벌어먹기, 각자 살기입니다. 민주주의의 그 특징이. 공산주의는 배급입니다. 배급. 그렇기 때문에 정부 원망할 것도 없고 부모를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 태어났기 때문에 각자 벌어먹고 각자 살아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 현재 하에서 지금부터라도 젊은 사람들은 정부 정책을 믿거나 예를 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최소한의 그런 기본적인 생각도 버리십시오. 일단 내가 종놈의 손자였고 소장농의 자식이었다. 그래서 나는 삼시세끼만 먹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배만 안 고라도 감사하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아버님이나 할아버님은 일할 자리도 없었습니다. 종놈이니까 취직할 게 없겠죠. 할아버지는 어떻게든지 부려먹으려고 들었을 것이고, 소장농인 아버지는 어떻게든지 소작자리라도 딸라고 가서 손이 발휘되도록 빌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사자들은 그래도 자기가 일자리를 그래도 어느 정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거라도 고맙게 생각하면서 일을 해서 돈을 모으십시오. 돈을 모으시고, 전제에서 말씀드렸지만 여자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자분들도. 여자분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혼 안 했다고 섹스 안 합니까? 여자분들도 결혼 안 했어도 섹스는 더 많이 합니다. 지금 인터넷 유튜브 이런 걸 보면은 여자들이 섹스 얘기를 하는 그런 사이트도 많습니다. 보니까 그런 채널도.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도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를 강요할 수가 없으니까 주변에서 올바른 여자들이 없다 하면은 외국에 후진국에 가서 올바른 여자를 찾으십시오. 술집 여자나 창녀 이런 여자를 찾아서 주변에서 들여다 보면은 분수에 안 맞게
그런 여자를 찾아서 결혼해갖고 패가 망신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것은 다 가정교육이 잘못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자기의 분수에 맞게 자기 형편에 맞는 그런 여자를 찾으셔가지고 결혼을 하셔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키워보십시오. 아기를 낳아서 키워본 사람이 정말 성인입니다. 가령 20세가 돼가지고 아기를 낳아가지고 열심히 아기를 키워본 사람하고 60살이 돼가지고 혼자 살면서 외국 여행이나 다니고 했던 사람은 사람을 비교한다면은 20살 먹은 사람이 어른입니다. 60살 먹은 사람은 철없는 철딱선이 없는 늙은입니다. 그게 그런 점을 아시고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십시오. 제가 마지막 딱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일을 하시는 개화리님, 그 시흥에서 계신 분이죠. 그분은 지금 이제 50살 정도 됐는데 50살 딱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랬는데 큰아들이 벌써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지도 한 2, 3년 될 겁니다. 그런데 50살이 더 먹은 사람들이 결혼 상담을 합니다. 그 사람한테. 50살이 돼갖고 아직도 애도 한 번 낳아보지도 않았답니다. 그런데도 지가 세상을 살면 어떻게 살아봤겠습니까? 개화리님은 50살이 간 넘었어도 벌써 큰애가 군대를 갔다 온 지 몇 년 되고 지금 자기 일을 하고 또 작은애도 지금 이제 대학 준비를 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국제 결혼을 의뢰하러 와가지고 되도 않는 말을 막 한답니다. 그러면 제가 딱 들어보면 그런 거죠. 참 똑같은 50이라도 한 사람은 어른이고 한 사람은 애입니다. 그게 10년만 있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나. 그러니까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선진국 아닙니다. 대한민국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치 사기꾼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려면은 국민들부터 정상적인 정의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정의감이 있는 국민들도 드문데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도 정직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아무리 돈이 많아서 120조씩 막 뿌려도 돈 없는 사람은 결혼하는데 1원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스스로 돈을 벌어서 모으십시오. 휴대폰 좋은 거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차 중고차 타면 어떻습니까? 응? 그렇게 살면서 돈을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가정을 꾸리십시오. 정상적으로 결혼식을 하고 정상적으로 아이를 낳고 그렇게 키우는 가정의 아이들이 정상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이 많아야지 그 사회는 건강해집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동거하다가 애를 낳고 한 부모 가정이 된 경우 아니면 이상한 경우로 애를 낳아도 그런 걸 장려하는 거죠. 지금 쉽게 말하면 그런 것까지 다 지금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은 그 국민들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 결혼을 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겠습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정상적으로 키우는 그런 가정이 많은 사회가 건강한 건지 아니면은 호모들끼리 살고 아니면은 오다 가다 만나서 동거하다가 그냥 사생활을 낳고 그리고 아빠가 없는 아기가 수두룩하고 엄마가 없는 아기가 수두룩하고 그런 가정이 많은 사회가 건강할까요? 나 하나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결국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건강한 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행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뉴스를 바라보고 결혼을 하라고 이렇게 강제로 강권하다시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새로운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제가 강의를 했던 국제결혼 강의가 사실은 제가 유튜브를 할 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음 상태도 안 좋고 그리고 그거를 강의로 풀어나갈 수 있는 조건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봐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소리도 작고 그리고 제가 썼던 국제결혼 그 책을 썼던 당시의 그 상황은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그러니까 지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고 국제 결혼하는 남자들도 사고방식이 많이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조만간에 새로운 버전,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국제 결혼 강의를 새롭게 해드려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가정을 꾸리셔가지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썩어 빠진 대한민국의 가족 정책 이것을 보고 울분에 차가지고 또 한마디 드렸습니다. 아무 힘없는 저라도 제가 그래도 열심히 살고자 하는 분들이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위해서 업그레이드된 신버전의 국제결혼 강의를 새로 시작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